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낭 클리닉. 오늘은요, 갑상선에 생긴 이상 징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채널 고정, 시선 집중. 퐁! 어머 산실령님! 아니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문진수 선생님 또 나와주셨습니다. 후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갑상선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제가 잘 알려드릴 거고요. 특별히 갑상선암이 많이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질병 중에 하나라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더욱더 믿음이 가고 하는 게 이제 진짜 정말 병원에서 진료하시다 급하게 저희를 위해서 달려와 주신 느낌이에요. 오늘 또 혹시 뭐 환자분이 있으셨나요? 네, 뭐 외과는 늘 수술을 많이 하는 과라서요. 네. 뭐 하루에 몇 건 이상씩 계속 수술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손가락이 이렇게 다쳐가지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보시자마자 요 촬영 끝나고 바로 이걸 손을 봐주신다 그러셔가지고 지금 마음이 너무 편안합니다. 아우, 그래도 또 오늘 저희가 또 질문해야 될 건 해야 되니까요. 네. 우리 몸의 체온 유지와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 갑상선이잖아요. 네. 갑상선에 생길 수 있는 질환, 혹시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갑상선은 이쪽이 아니고요. 이쪽 우리 아닙니까? 몸에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비 넥타이 매게 되면 마시는 부분 있죠? 네. 목 쪽보다 조금 아래쪽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생겨 있는 것을 갑상선이라고 하고요. 네. 갑상선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문제가 생기면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적거나 많아지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걱정은 갑상선에 생겨 있는 혹 때문에 네. 갑상선 암을 의심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네. 그 두 가지 문제, 갑상선 호르몬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항진되는 문제, 그 다음에는 혹이 생겼을 때 갑상선 암인가 아닌가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진짜 이 갑상선 암으로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항진증, 저하증으로 계속 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구분해내기가 어려운 갑상선 질환인데 갑상선에 뭐 혹이 만져진다면 흔히 이 갑상선 암을 걱정하잖아요. 여기 네. 말씀하신 대로 요 넥타이 요 모양이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네. 그런 모양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은 이제 뭐 큰 증상이 있기보다 목이 좀 대칭이 아닌 것 같다든지 좀 튀어나온 것 같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사람들이 또 목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이런 네.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이상을 느끼게 되는 경우 많고요. 네. 또 이제 혹이 좀 크신 분들은 뭐 침을 삼키는데 뭐가 걸리는 것 같다. 내가 음식물을 삼키는데 걸리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이 계신 분도 계시고요. 네. 대부분은 모양이 변화가 생기거나 조금 더 진행된 경우에는 좀 목소리가 자주 쉬는 것 같다든지 또 이제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나는 이상하게 계속 먹어도 살이 빠지고 이렇게 춥지 그리고 네. 또 심장도 두근거리지 등등의 증상을 가지고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갑상선에 혹이 있다 하면은 암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사실은 혹이 있어도 그게 암인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물론 우리나라가 여성에서 가장 많은 암이 갑상선암이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혹이 있다고 해서 많은 부분이 암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상 증세가 있으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는 게 첫 번째 네. 그 원인을 찾는 이유일 것 같고요. 특히나 갑상선 결절과 갑상선 암이 있잖아요. 네. 특이한 증상이나 통증 같은 경우 이상 징후가 또 나타날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증상 가지고 이게 갑상선 결절이 단순한 양성인지 또 암인지 구분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이라는 것은 어딘가 퍼져나가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목 주위에 임파선이 커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고요. 목에 뭐가 혹이 만겨진다 하시면서 여기 뭐가 이렇게 딱딱해졌다. 네, 그 주변 분들도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갑상선에 암이 있을 경우에는 혹이 이제 퍼져나가는 임파선이 커지는 경우 있어서 단순한 혹인가에 좀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갑상선에 지나가는 신경 중에 하나가 우리 목소리를 이렇게 내게 하는 신경이 있는데 거기에 자라면서 그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 목이 좀 쉰 것 같다, 자주 쉬는 것 같고 네. 좀 또 통증을 느낀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단순한 결절이 아닐 수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목이 쉬는 걸 이렇게 외부적으로도 네, 자기가 특징이 목소리가 나겠네요. 전혀 안 그랬는데 그냥 말을 많이 안 해도 목이 쉬는 것 같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딱딱한 혹이 생겼는데 없어지지 않는다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목에 통증을 느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네. 확인을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좀 발병이 좀 많이 되는 병이잖아요, 갑상선이. 근데 비교적으로 다른 암보다 조금 착한 암이라는 또 별칭이 있어요. 네. 이건 혹시 어떤 이유에서 그럴까요? 갑상선암이 치료가 잘 된다는 의미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성장이 빠르지 않고 그다음에 전이가 많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5년 생존율이 99%까지 생각할 수 있어서 예, 다행입니다. 사실은 갑상선암 때문에 돌아가신다 하는 그런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거의 않는다고 돼 있고요. 네.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보험에서도 갑상선암은 많은 보장을 안 해주는 이유가 별로 크게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착한 암이라는 의미는 우리 생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병원만 빨리 찾아간다면 그래도 거의 네, 조치가 좀 그렇습니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갑상선암의 증상을 이제 받고 진단을 받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된다면 네.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두 가지로 해야 되는데요. 기능에 대한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건 피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괜찮은지를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피검사로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네. 두 번째 혹이 나쁜지 아닌지를 보려면 초음파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피부 바로 밑에 혹기 때문에 초음파로 아주 간단하게 잘 확인할 수 있고요. 혹이 생기게 되면 그 혹이 암인지 암이 아닌지를 구분을 하기가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암이 의심이 되면 이제 바늘을 찔러서 그 안에 세포를 빼서 이거를 현미경으로 봐서 암세포가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직 검사는 좀 더 확실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한 과정인 걸까요? 네, 우리가 이제 혹이 있을 때 이 혹을 암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지 네. 수술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그냥 둬도 되는지를 구분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늘을 찔러서 그 안에 있는 세포가 암인가 아닌가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지를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하고요. 흔히 바늘을 사용하는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아이고. 초음파 사진인데요. 네. 가운데 표시된 부분이 갑상선에 혹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 이렇게 X자가 네모로 4개 쳐져 있는 네, 저 저게 부분이죠? 크기를 재려고 재 있는 그런 마크인데요. 저 부분이 이렇게 마른 목골로 돼 있는 게 갑상선에 생긴 혹이고요. 저 혹이 어떤 암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검사가 필요한데 검사하는 방법은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두 개는 모식적인 그림이고 위에 두 개는 실질적으로 하는 걸 찍어 놓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바늘로 찔러서 저 안에 있는 혹에 암세포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주사만으로도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저거를 뽑아서 저거를 현미경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저기 사진에 보이는 건데요. 이렇게 우리 흔히 쓰는 주사기 있죠? 네. 이 주사기에 바늘을 찔러서 주사 맞듯이 목에 있는 걸 확인하는 거고요. 네. 이건 일반적으로 쓰는 바늘인데요. 뭐 특별하게 너무 조직이 단단하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렇게 총생검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총생검이요? 네, 왜 생검이요? 초생검? 그 이 칼가 아니라 검처럼 이렇게 검? 생검할 때 검사한다는 의미죠.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왜 총생검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땅 소리가 나죠. 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늘로 좀 딱딱하거나 찌르기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요 바늘을 써서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양을 얻을 수 있어서 쓰게 됩니다. 요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땐 요 총생검으로 네, 가겠네요. 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주사기로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바늘만 찔러서 세포를 뽑아내면 그 세포를 현미경으로 확인해서 암세포가 있나 없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암에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혹시 다 다를까요? 네, 갑상선 암은 이제 뭐 세 가지 종류, 네 가지 정도의 세포의 그런 분화가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세포 한 90%까지는 대부분 착한 암에 포함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뭐 한 3, 4%에서 1% 정도만 조금 모양이 나쁜 암인데요. 하지만 암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이 세포를 구분한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갑상선 암이 잘 많이 전이 되거나 금방 커지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 급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학회의 논란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암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퍼질 수 있고 해서 수술을 하는 게 일반적인 치료법입니다. 이런 갑상선암을 이제 조기에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꼭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치료 시술로 또 이게 치료가 이제 가능할까요? 네, 모든 암의 근본적인 치료는 암세포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쵸. 아니면 그게 자라나다가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전이 된다 그러죠. 전이 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 그다음에 이제 암이 커지다가는 우리 기도를 뚫는다든지 등등으로 이제 커져나갈 수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는 해야 되는데요. 이제 크기가 아주 작을 때는 서서히 자라니까 그 환자의 나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생각을 해서
뭐 건강하고 아니면 급하게 수술할 필요가 없으면 조금 관찰해 보다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암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자라거나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수술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요. 다른 암처럼 뭐 항암제를 많이 쓴다든지 그렇게 환자분이 힘든 그런 과정들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비교적 간단하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조기에 발견하고 계속 검사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된 후, 수술 후에 주의사항 같은 게 또 있을까요?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 대부분 갑상선 이 크기가 작고 네. 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절제를 하게 되거든요. 갑상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기관이기 때문에 네. 계속 호르몬이 필요한 걸 나와야 되는데 절제하면 호르몬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쵸. 약을 먹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약을 먹어야 되고요. 네. 갑상선 옆에 부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수술 때는 많이 절제될 수 있어서 칼슘을 보충하는 약들을 계속 드셔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이제 몸의 그런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약을 꼭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네.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전이가 됐는지 다른 문제가 생기는지를 보기 위해서 정기적인 검사하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갑상선을 이렇게 절제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근데 그걸 절제해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을까요? 네, 다행히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요즘에는 또 흉도 적게 수술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서 수술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수술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환자분이 그 갑상선 호르몬만 보충해주면 전혀 신체적인 문제가 없어서 그거 치료한 다음에 어떤 합병증이나 네.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갑상선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혹시나 가족력에 의해서 하는 좀 의심을 해봐도 될까요? 네, 갑상선 그 암 중에서 수질암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전이 많다고 돼 있고요. 아무래도 가족 중에서 갑상선 암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그런 유전적인 검사를 해서 본인에게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아무래도 조금 자주 검사해 보는 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혹시나 네. 저희가 이제 조기에 발견하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이 갑상선을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목을 관찰해 보는 건데요. 이렇게 거울로 보셔가지고 네. 목에 변화가 생기는지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 갑상선의 크기도 작고 혹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많이 커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네. 사실 눈으로 봐서 확인하는 경우가 쉽진 않고요. 그러니까요. 또 많은 분들은 갑상선이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작게 돼 있고 특별하게 목의 구조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분 외에는 어딘지 못 찾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문가는 만지면 여기다 알지만 어딘지 못 찾으시겠죠. 저 못 찾겠어요. 네. 한번 저 찾아주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이 부분이거든요. 오, 약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밑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목의 아래쪽에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해골뼈 되고요. 조금 위에 쪽.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들이 찾기도 어려운데 뭘 이상이 있는 걸 보기는 어려워서 사실은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네. 뭘 만져서 확인한다든지 본인이 발견하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약간 조금 의심이 된다 싶으면 빨리 병원 가서 초음파를 받아보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또 갑상선 암은요, 착한 암으로 불리지만 이 역시 암입니다. 꾸준한 관리와 검진이 필수겠죠? 선생님,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갑상선에 대해서 이런 거 좀 주의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많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 게 그냥 원래 몸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피곤함을 느낀다든지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마찬가지지만 정기적인 검진은 반드시 중요하겠고요. 신체 이상이 생기면 그냥 괜찮다 생각하시는 것보단 어디가 없던 질환이 증상이 생기게 되면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관문이 있죠. 저희 마지막 인사. 아니, 벌써. 아, 이렇게 미소가 많으신 분인데 또 저희 설명해 주시느라고 또 진지하셨는데 마지막은 또 아주 피날레를 날리면서 인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혹시 갑상선이 의심된다면 우리 병원으로 오세요!